은퇴하면 돈 덜 들겠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는 출퇴근 안 해도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매달 쓰는 돈이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병원비, 여가비, 생활비, 관리비 하나하나 보면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합치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요즘 화제가 된 금액이 바로 은퇴 중산층의 기준 월 198만 원이라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 금액 진짜 괜찮은 걸까요? 이걸로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군가에겐 맞고 누군가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왜 그런지 사례 3가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 서울살이 68세 남성, 월 198로는 숨도 못 쉰다. 김모 씨는 35년간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한 후 서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삽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92만 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약 210만 원을 받죠. 충분하겠네? 싶을 수도 있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병원비, 외식비, 문화생활 꼬박꼬박 빠져나가니 생활비만 월 240만 원입니다. 중산층? 그건커녕 빚 안 지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죠. 그는 최근 치과, 임플란트 비용 3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 통장을 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뼈를 때립니다. 198이요? 서울에선 그걸로 중산층이 아니라 생존층이죠. 두 번째 사례 지방 소도시 부부 198이면 충분합니다. 전라도의 한 소도시에서 사는 66세 이모 부부. 이분들은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시골집을 리모델링해 살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키우고 외식 대신 집밥을 즐기며 월 평균 생활비 15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연금 2인 합쳐 210만 원 나오는데 남아요. 남는 돈은 적금도 들고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챙깁니다. 이분들에게는 월 198만 원이 중산층 기준이 아니라 작지만 충분한 풍요의 기준이 됩니다. 도시에서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삶의 방식에 따라 금액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사례 77세 홀몸 여성 198이 들어와도 마음이 외롭다. 마지막으로 서울 외곽에 사는 77세 여성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바빠 자주 연락하지 않는 상황. 다행히 연금은 월 210만 원 정도 나오고 작은 아파트도 자가입니다. 생활에 딱히 부족한 건 없지만 매일이 공허합니다. 돈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병원 갈 때도 동사무소 갈 때도 혼자입니다. 요양원은 아직 가기 싫고 혼자서 어떻게든 버텨봅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중산층이란 단지 금액이 아닌 관계와 삶의 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은퇴 후 월 198만 원이면 중산층일까? 그 대답은 이렇게 바꿔야 맞습니다. 당신의 은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고정 지출이 큰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 있고 소박하고 자립적인 삶을 택한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돈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 마음의 안정, 인간관계, 건강, 여가의 만족감까지 포함돼야 진짜 중산층입니다. 지금 월 198만 원이 될지 아니면 250만 원이 필요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세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돈이 아닌 삶의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당신의 은퇴가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됩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계산기가 아니라 마음과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 글을 읽은 지금 당신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후 중산층이라는 기준을 더 명확히 하려면 단순히 월 198만 원이라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생활비의 구성 요소와 지역 차이, 의료비 부담, 주거 형태, 관계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금액보다 지출 패턴과 자산 활용 전략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셔야 해요. 우선
생활비 구조를 재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은퇴 후 월 지출은 평균적으로 다음 항목에서 나가요. 식비 및 생필품 도시 기준으로 월 60만 원 전후. 공과금 및 통신비 약 25만 원. 교통 및 유류비 자가 차량 보유 시 월 20만 원 30만 원. 병원비 및 약값 만성질환 여부에 따라 5만 원 20만 원. 여가, 경조사, 종교, 문화비 등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 이렇게 항목을 쪼개서 보면 월 198만 원이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자녀 지원, 손주 돌봄까지 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지출이 꾸준히 생깁니다. 결국 이 금액은 기본형 생존비에 가깝고 중산층이라 하기엔 기준선이 낮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형태가 중산층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생활 안정성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 198만 원 수령자라도 서울에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48만 원뿐이고 반면 자가주택 보유자는 유지비만 내면 되니 심리적 안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한 은퇴 중산층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의료비는 단 한 번의 큰 진료로도 가계에 치명타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 임플란트 치료, 관절 수술 하나만 해도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을 보유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은퇴 등급은 명확히 나뉘죠. 보험도 자산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주택,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 네 가지를 은퇴 자산 4대 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월 198만 원만 바라보며 아무런 소득 활동 없이 지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력이 고갈됩니다. 반면 작은 가게 운영, 월세 수입, 배당금 혹은 유튜브나 재능 강의 같은 부업을 통해 월 50만 원이라도 추가 수익이 생기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후 중산층의 조건은 결국 소득 없는 소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소비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가진 돈이 많든 적든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공적연금 혹은 정기적인 배당금처럼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을 은퇴 중산층의 실질 기준으로 평가하곤 해요. 월 198만 원이라도 불확실한 수입이면 불안하고 150만 원이라도 고정 수입이면 훨씬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중산층이 되려면 단순히 월소득만 볼 게 아니라 고정 수입 구조를 만들고 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주거 안정과 의료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계 자산과 여가 시스템까지 갖춰야 비로소 체감 중산층이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원하고 그걸 뒷받침할 현실적 자산과 습관을 만들고 있느냐가 은퇴 후 진짜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월 198만 원은 지금 어떤 삶을 만들고 있나요? 그게 곧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은퇴 중산층의 좌표입니다.